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원장 강동희입니다. 오늘은 목주름 장인분을 모셔보았는데요. 사실 비단 목주름뿐만 아니라 안티에이징이나 뿌띠 전반에 대해서 되게 배가이신 원장님이시고 학계에서도 다른 원장님들을 많이 상대로 강의를 하시는 원장님인데, 어쨌거나 한 주제를 정해서 좀 진행하는 특성상 목주름 특집으로 좀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뿌띠 전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목주름에 대해서도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한번 같이 들으러 가보시죠. 원장님이 원래 신논현 쪽에 계시다가 청담 쪽으로 지금 병원을 이전하게 되셨는데 병원이 아주 예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촬영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리을 피부과 네. 최호성 원장이고요. 네. 사실 원래 피어나 클리닉으로 한 12년 정도 혼자서 운영을 하다가 네. 뜻이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동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 미용 시술들을 다 하는데 이제 디바이스나 레이저보다는 필러, 실리프팅 그리고 여러 가지 스킨 부스터를 위주로 많이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연하신 원장님이 다 그렇지만 다 잘 하긴 하는데 오늘은 또 그 중에서 특별히 목주름에 관해서 좀 특집으로 모시긴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여쭤보겠지만 목주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여쭤보려고 하는데, 원장님이 일하고 계신 병원도 좀 중요하다 보니까 리을 피부과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철학이나 목표를 갖고 어떤 손님들을 좀 보려고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리을이라는 단어는 이제 한글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사실 발음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리을, 네. 조금 한국의 정서를 약간 너무 심하진 않게 살짝 녹이는 그런 네.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고요. 그리고 굳이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리을은 이제 이렇게 긴 획으로 되어 있는 자음이고, 그 리을처럼 이렇게 긴 여정을 환자와 좀 지속적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환자를 잠깐 보는 게 아니라 그 환자와 인생을 좀 같이 동반자의 역할로서 혹은 여정을 같이 하는 의미로 환자를 조금 긴 시각으로 보겠다, 롱텀 플랜으로 보겠다라는 의지가 좀 담겨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병원이 아주 깨끗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네.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느끼는 그런 컨셉으로 갔고, 약간 한국적인 정서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 환자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한국 고유의 어떤 느낌을 조금 전달해 주고자 그렇게 컨셉을 좀 잡았습니다. 병원이 달라지긴 하셨지만 전에 일하셨던 병원 홈페이지도 좀 많이 보고 왔었는데, 여기서 재방문율이나 재준율이 95%인가 되게 많이 높은 편이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말은 이제 신규 환자가 많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네. 저는 지금은 이제 병원 좀 커져서 네. 광고도 하고 마케팅도 하는데요. 네. 제가 혼자 일하던 그 피어나 클리닉 시절에서는 네. 광고를 전혀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좀 해외 출장이 잦은 것도 있고, 광고를 해서 신규 환자를 많이 보기에는 제가 또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없었고요. 근데 사실 더 큰 이유는 환자들이 한번 방문하시면 저희 가족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은 일찌감치 좀 이제 안 오시고, 이제 남아 계시는 환자분들은 다 우리 병원을 좋아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굉장히 좀 친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치료를 받으러 주로 오시지만 와서 인생 상담도 하시고 또 이렇게 넋두리도 들어주시고 단골이시다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신규 환자는 주로 그분들이 소개를 시켜주는. 재밌는 게 환자분들이 비슷한 캐릭터가 많으세요. 지인들 중에 쉽게 파악이 되는 장점이 또 있고요. 또 미리 병원 분위기 설명을 다 하고 너는 무슨 시술을 받아라 하고 이제 조언을 받고 오셔서 오히려 상담은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원장님께 시술을 받았을 때 어떤 만족이나 신뢰가 쌓였으니까 가능한 현상이었겠다, 그죠? 신뢰감이 거의 저의 어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장님이 그러면은 미용을 하신 지가 한 얼마나 되셨을까요? 제가 처음 미용을 배우고 또 손을 댄 게 정확히 20년 전이에요. 저는 운 좋게 처음부터 필드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래서 2006년부터 그 당시에만 해도 미용 시술이 아직 많이 널리 퍼진 시기가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세대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한 2세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20년간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미용에 접근하게 되신? 미용이 모든 이제 미용을 하는 원장님들이 다 공감을 하실 텐데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단순히 환자를 예뻐지게 만든다, 그렇게 아주 단순한 컨셉은 아닌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환자가 굉장히 인생이 좀 뭐랄까 윤택해지고 또 삶의 자신감을 얻고, 그러한 과정
과정이 굉장히 뿌듯합니다. 뭐 물론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고 또 암 환자를 치유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뭐 보람된 걸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미용 시술로 인해서 그 환자의 남은 인생이 변화가 오고 더 나아진다라는 거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고요. 그게 저에게 주는 단순한 만족감, 뭐 뿌듯함이 아니라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한번 느끼면 아, 이걸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떤 디바이스 위주의 뭐 EBD, 울세라 써마지라기보다 좀 인젝션이나 시술적인 테크닉을 많이 갈고 닦으신 길을 걷게 되셨는데, 인젝션 쪽으로 본인만의 테크닉이 많이 발달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뭐 약간 개인적인 취향이죠.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장비를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차별점이 생기는 이 손맛, 예, 그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그림 좀 좋아했고, 전공은 미술이 아니지만 동아리를, 미술 동아리를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손으로 장난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좀 좋아했는데 그런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장비도 나름대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실력, 마스터라는 그런 감투를 받으려면 이 인젝터블을 잘 사용하는, 혹은 이제 뿌띠 시술이라고 하죠. 뿌띠 시술을 잘하는 게 어떤 장인에 가까운 그런 컨셉인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장비 같은 경우 뭐 하루 배우고 그 다음날부터 할 수 있고 며칠 하다 보면 벌써 익숙해질 수 있잖아요. 요새 장비들이 워낙 또 편리하게 나오니까. 근데 이 주사 시술은 굉장히 오랜 그런 러닝 커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시간 안에 안 된다는 게 또 하나의 저에게는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어떤 마켓에, 이 미용 마켓에서 정체가 됐었다면 지금쯤 굳이 더 배울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해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또 트렌드가 계속 바뀌잖아요. 약간 패션 트렌드랑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되는 변화에 적응하려면 끊임없이 배우고 또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스터디하고 임상을 쌓아야 되죠. 그게 이제 한 3년 지나면 또 더 이상 그 제품을 안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제품이 적응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어떤 삶일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굉장히 좀 섹시하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목에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주름을 크게 가로주름, 세로주름, 잔주름으로 좀 나누어 설명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좀 어떤 개념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제 목은 사실 예전에는 조금 생소한,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좀 어려운 치료 부위였어요. 사람들은 얼굴에 거의 대부분의 어떤 노력을 쏟아부으니까. 근데 역시나 시대가 변하면서 일반인들의 어떤 생각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얼굴은 기본, 목은 그 다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이제 모임을 하시잖아요. 이제 뭐 한 50대, 60대 분들이 친구들과 만나실 때 얼굴은 다 좋아요. 다 이제 어디 가서 관리를 받으시고 수술도 받으시고. 근데 딱 목을 보면 그분들의 나이가 보여요. 근데 그 중에 한두 분 목이 되게 상태가 좋다. 그분이 굉장히 튀는 거죠. 그렇네요. 그쵸. 그래서 정말 나다움은 기본이고 남들에 비해서 내가 조금 더 튀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제 목을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런 수요가 이제 점점점 늘어서 지금은 이제 목을 치료받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저도 아침에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을 보고 바로 목을 보는데요. 목을 보면 약간 한숨이 나와요. 왜냐면 이게 노화가 목에서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얼굴은 이제 피부 두께 차이가 사람마다 좀 있고 남녀 뭐 좀 다르지만 목은 하나같이 다 예외 없이 노화에 그냥 그대로 노출이 되는 그런 부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을 가꿔야겠다. 그랬을 때 치료를 딱 하려고 보면 아시겠지만 어려워요. 왜냐? 피부가 얇고 또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에 비해서 치료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얼굴에 받은 치료를 너무 좋아서 나는 목에도 할래요 했는데 목은 다음에 할게요.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 잘 모르겠다. 약간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은 진짜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길게 플랜을 짜서 환자들을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짠하기는 어려운 영역이고 좀 꾸준한 관리입니다. 그러면은 가로주름, 세로주름, 잔주름 같은 경우에서 가로주름은 제가 알기로는 원래 좀 선천적으로 생기고 주름 자체를 채워주는 건데, 이 세로주름이나 잔주름은 조금 노화 자체로 인해서 피부결 자체가 좀 쭈글쭈글해지는, 제가 그렇게 이해한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팔자주름도 제가 딸이 태어났을 때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팔자주름이 너무 심한 거예요. 방금 태어난 애기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팔자주름은 노화의 어떤 흔적이라기보다는 아주 원래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뭐 팔꿈치의 약간 착색이나 쭈글쭈글함, 이거는 이제 관절 때문에 피부가 늘어나니까 그런 거고요. 그것처럼 목 가로주름도 선천적인 거죠. 근데
근데 아쉽게도 개인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TV에 나온 연예인들 보면 덜어는 주름이 되게 심한 분이 계시고 젊은데도 20대인데도 붉은 주름이 있는 분이 계시고요. 40, 50대인데도 목 가로주름이 잘 안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축복받은 거죠. 네. 그 정도로 이제 뭐 얼굴이 크고 작고 우리가 이제 노화가 아니잖아요. 네. 타고나는 건데 물론 가로주름도 노화가 진행되면서 조금 더 강화되기는 해요. 근데 근본 자체는 약간 선천적인 거고 세로주름이 문제죠. 세로주름은 그래서 보기가 싫어요. 솔직히 가로주름은 주름이 왜 저렇게 심하지? 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냥 주름이 있다. 네. 네. 근데 세로주름은 네. 나이가 좀 있으시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특히 목을 돌렸을 때 저도 이제 별로 돌리고 싶지 않은데요. 돌렸을 때 이렇게 네. 세로의 주름이 착착착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많이 계시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은 잘 몰라요. 거울을 볼 때 우리는 항상 늘 좋은 것만 보잖아요. 네네네. 은은한 조명 아래서. 네네네. 근데 현실은 주변 분들이 이제 많이 알아보죠. 그래서 움직임이 많은 목을 회전 운동을 할 때 네. 혹은 숙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 네. 전체적으로 많이 구겨집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표현해요. 당신의 목은 어렸을 때는 도화지였는데 지금은 습자지라고 그러나요? 아주 비쳐 보이는 그런 종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구겨지는 거고, 구겨졌는데 다시 피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좀 이해를 많이 네. 빨리 하세요. 해부학적으로 어떤 현상이 그렇게 증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네. 탄력이죠. 목의 어떤 피부의 탄력의 감소, 흔히 말하는 렉시티라고 하죠. 렉시티는 이제 느슨함인데 네. 그게 이제 강화되는 거고, 우리 얼굴의 피부는 나이 들면 다 쭈글쭈글해지죠. 근데 가장 먼저 쭈글쭈글해진 데는 피부가 얇은 곳이에요. 혹은 움직임이 많은 곳. 네. 입 주변의 피부는 그닥 얇진 않지만 움직임이 너무 많아서 입에 노화가 빨리 오죠. 근데 가장 노화가 빨리 우리가 느끼는 건 이제 눈 주변. 네. 피부가 얇아서. 그래서 이제 크로스핏이라는 이제 주름이나 눈 밑에 울렁불렁해지는 아이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근육 피부가 약화돼서 생기는 건데, 목도 마찬가지예요. 목의 피부는 상당히 얇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노화가 오는 거고, 지방도 굉장히 깻잎처럼 아주 얇아요. 근육도 얇고 모든 그 겹겹이 다 얇습니다. 여기. 네. 저는 이제 김 몇 장 쌓아놓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 이게 뭐 딱 보면 한 장, 두 장일 것 같은데 막상 펴보면 이제 5, 6장이 나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얇은 층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맞물려서 굉장히 많은 주름들을 만들어내요. 반면에 가로주름은 실제 안에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원래 거기는 지방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패여있는 구조예요. 그렇지만 그게 자글자글한 느낌보다는 네. 뭐 2개, 3개가 나란히 가는 거죠. 네. 근데 세로주름은 나이가 들수록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죠. 그래도 완치는 없지만 많은 기술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최선의 어떤 치료 방법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좀 어렵다는 목주름 치료를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네.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 어렵다는 거는 네. 즉 뾰족한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고요. 네. 여러 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들어가면 할만해요. 여러 번 하고 여러 가지 시술을 접목한다. 멀티플 세션에 멀티모델 그리고 멀티레이어. 그게 말은 쉽지만 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돈도 많이 들겠네요. 네. 네. 그렇지만 또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병원에서 해줄 게 많다는 거예요. 아, 네네. 치료는 저는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레이어. 일단 기본적으로 접근합니다. 깊은 층부터 시작을 해요. 저희가 늘 하는 시술은 대부분 근육층까지만 들어가죠. 물론 필러는 그 깊은 층에 하지만 목에서는 근육을 넘어가는 치료는 좀 하기가 힘듭니다. 저희가 수술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근육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육을 이제 스마스나 파시아나 근육 자체를 타이트닝 시키는 파이프 같은 장비, 그렇게 해서 열을 가해서 깊은 층을 좀 조이는, 군화로 생각하면 이제 발등부터 조이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발목으로 정강이로 올라오는 건데, 그 다음은 팻층이죠. 팻층은 줄이면 안 되고 강화시켜야 되는데, 팻층을 조금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를 넣어줘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필러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필러라기보다는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또는 지방세포를 촉진시키는, 그래서 아디포제니시스가 일어나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을 그 안에 넣어줄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피부로 와야 되는데, 네. 피부로 오면 할 게 많습니다. 뭐 레이저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도 있고, 니들 RF나 라디오 프리퀀시죠. RF를 많이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스킨 부스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코스메틱도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는 아주 기본적인 관리들, 광선 치료 이런 것들이 다 스킨에 이제 투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많은 걸 다 하세요. 그러면 환자가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네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나씩 하는 거는 반대예요. 아,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거는 별로다. 그래서 저는 환자한테 옵션을, 자, 근육 치료, 지방 치료, 피부 치료 중에 최소한 하나씩. 2개는 건드려야 돼요. 하나는 좀 나중에 하더라도 네. 한 레이어만 치료하는
치료하는 건 저는 차라리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2가지 이상의 레이어를 건드리되 3가지 치료 이상, 2개의 레이어를 치료하기 위한 3가지 치료 방법 그 이상, 그러니까 3가지, 4가지, 5가지 네네. 그 3가지는 최소한 들어가야 당신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체감을 한다. 그래야 더 할지 말지 결정이 되는데 그거조차 안 하시면은 판단하기가 힘들어진다. 보이는 게 별로 없을 거다. 그러면 하고 싶지 않을 거다. 그래서 시작을 하실 거면 2개의 레이어의 치료가 필요하고 그 2개의 레이어를 건드리는 3개 이상의 치료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경험적으로. 제가 그냥 환자한테 설명하거나 저의 어떤 철학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뭐 에너지 베이스 하고 보톡스 하고 그다음에 스킨 부스터 할 수 있죠. 혹은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넣고 보톡스 하고 EBD를 하거나 EBD를 안 한다면 나머지 3가지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것든 3가지 이상을 하면 너무 기대치가 높지 않다라고 한다면 환자분들이 느끼거나 보이거나 보거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분들이 사실 시청자분들이 손님분들이 많은데 그냥 딱 이해하기 쉽게 지금은 원장님이 보셨을 때 어떤 최적의 컨비네이션을 이렇게 좀 많이 가져간다? 좀 이런 레시피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뭐 저의 또 페이보릿 있죠. 네. 저의 이제 최애 치료 방법들은 사실 저는 울세라를 좋아해요. 고주파도 좋지만 울세라가 비침습적 치료 중에서는 목에서는 특히 울세라여야만 한다라고 고집을 하고 있고요. 사실 얼굴에서는 국산 장비도 여러 다른 하이프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목에서는 차이가 많이 느껴집니다. 같은 장비라고 보기 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울세라를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 정말 헐렁헐렁하신 분들은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를 이제 추천하는데 주로 하하를 많이 써요. 레디어스를 주로 쓰고요. 주베르 볼륨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주베르 볼륨은 이제 약간 좀 젊은 층, 비교적 뭐 40대 그런 분들은 느슨함이 심하지 않아서 주베르 볼륨 같은 걸 넣거나 혹은 그거보다 또 더 젊다 한 30대다 그러면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를 안쪽에 넣는 것보다는 겉에 스킨 부스터용으로 넣어주는데요. 주로 주베록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손으로 주사하는 것보다는 인젝터로 이렇게 안전한 방법으로 주사를 하고 그리고 톡신을 꼭 사용합니다. 톡신은 그러니까 보톡스, 소위 말하는 보톡스는 가로주름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세로주름에도 도움이 되는 상당히 아주 전천후 또 가성비 좋은 그런 치료 방법이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울세라, 레디어스, 그 다음에 보톡스 이렇게가 저의 사실 가장 좋아하는 조합이고요. 그건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근데 조금 젊은 분들이면 레디어스 대신에 울세라 또는 고주파, 서마지나 여러 세르프 이런 고주파 하고요. 그 다음에 주베로, 리쥬란도 할 수 있어요. 리쥬란은 약간 좀 피부에 어떤 결이 안 좋거나 약간 조금 건강하지 못한 피부 젊더라도 드라이하거나 약간 빨갛빨갛하거나 그렇게 조금 염증이 있는 분들, 피부염 있는 분들은 리쥬란으로 바꿉니다. 근데 안티에이징은 이제 주베로 하고 톡신, 그러니까 보톡스는 거의 약방에 감초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제 약간 나이대별로 제가 선호하는 브로핑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궁금한 게 울세라 같은 게 고주파보다 조금 더 목에 있어서 낫다라고 판단한 경험 같은 게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뭐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울세라가 좋은 이유는 뭐 단순히 비싸서라기보다 사실 그게 볼 수가 있어요. 비주얼리제이션이라는 시스템이 유일하게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목에서만큼 근육이 잘 보이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얼굴보다는 목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낮에 운전하는 느낌? 밤에 어두운데 이제 라이트 켜놓고 운전하는 게 이제 얼굴이라면 목은 그만큼 시야가 확 나와요. 즉 내가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죠. 그리고 대략 3.0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3mm 깊이의 근육층이 딱 겹칩니다. 그래서 3mm 깊이의 그 트랜스듀서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실제로 효과는 상당히 좋아요. 물론 고주파도 의미는 있지만 고주파는 이제 어떤 특정 레이어를 타겟하기보다는 두루두루 열을 가하죠. 그래서 효과가 좀 한계가 있고 실제로 상당히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이런 레시피를 그러면 뭐 설명하실 때는 1년에 뭐 한 번 한다, 뭐 2번 한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모든 층의 시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거를 매번 다 같이 할 필요는 없죠. 각각의 치료 방법은 각각의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거를 굳이 억지로 끼워 맞춰서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자기의 길을 가면 되는데요. 그게 가끔 겹치면 같이 하는 거고 시작은 대부분 다 같이 하지만 각자의 길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 번 오셔야 돼요, 환자분들이. 울세라 같은 경우는 사실 한
한 8개월에서 10개월, 1년은 조금 긴 것 같고요. 네. 1년 좀 안쪽으로 인터벌을 잡고요. 네. 그다음에 레디어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칼슘 필러는 6개월에 한 번. 근데 몇 번 하다가 계속 하진 않고요. 좋아지는 게 이제 유지가 잘 되면 그다음에 이제 끊습니다. 나중에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고, 스킨부스터는 처음에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길어도 한 3개월에 한 번은 계속 유지를 해줘야. 네네. 늘 말씀드린 피부가 제일 어렵잖아요. 네네. 피부에 가장 공을 많이 들여야 되고 돈도 많이 써야 되고 치료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프로토콜 때문에 사실은 목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은 뭔가를 하시러 오셔야. 쉽지 않네요. 네. 어렵죠. 네. 그렇지만 처음에 효과를 보면 그 의지가 좀 생기는 편이에요. 이런 목에 대한 노화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물론 막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좀 연령대가 있을까요, 원장님? 네. 제 경험상 나이대가 한 40대가 40대. 되면 한국 사람들은 좀 늦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피부가 워낙 네. 탄력이 좋죠. 네네. 근본적으로 서양 사람들은 20대 후반만 되고 주름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빨리 스트레스가 늙으시더라고요. 많겠다. 네. 이 인생이 정말 힘들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별로 민감도가 높지 않아요. 아, 뭐 쭈글쭈글해도 그러려니. 누가 아무도 탓하지 않고 네.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제 네. 우리나라는 이제 얼굴 들고 못 다니겠다 뭐 그러시죠. 40대가 되면서 이제 얼굴의 노화는 사실 30대부터 나타나지만 목은 40대부터 조금 뒤늦게 나타나는데 사실은 20대부터 나타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감지를 늦게 하는 거지. 워낙 얼굴만 보니까 네. 목은 좀 등한시하게 되고 그래서 늦게 발견하는 거지. 사실 목은 20대 때부터 노화가 시작돼서 저의 딸에게는 네. 저의 자녀에게는 목주름 관리를 20대부터 잔소리를 좀 할 겁니다. 뭐 네. 제가 직접 해주진 않더라도 네. 어떤 코스메틱 제품이라도 네. 목을 계속 케어해줘야 돼요. 왜냐? 나중에 고치려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미리미리 좀 네. 예방 반, 치료 반 이런 네. 개념으로 조금 이른 나이에 목 관리를 시작하는 게 네. 나중에 굉장히 저한테 고마워할 거예요. 제 딸은.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 저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이제 남자들도 네네. 관리를 하는 시대가 됐고 네네. 그리고 기왕이면 조금 어린 나이부터 하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나이 들어감을 네. 이제 현실화시킬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한 방에 빡 고치겠다 그러면 이제 무리하게 되고 또 부자연스럽게 되는 네. 거죠. 이게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면 어떻게, 아까 코스메틱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평소에 가장 루틴한 관리가 보습과 자외선 차단이라 보면 될까요? 맞아요. 네. 그 두 가지는 너무나 기본적이고 네. 우리가 얼굴만 많이 이제 덕지덕지 바르게 되잖아요. 네. 근데 목도 이제 바르셔야 되고 네. 자외선 차단 마찬가지고 그리고 얼굴에 하는 마스크팩이 이제 목팩이 또 있어요. 목팩. 네, 얼굴용을 하셔도 되지만 목 전용 팩도 이제 쉽게 구하실 수 있고 그런 이제 관심과 신경씀 이런 것들이 이제 매일매일 데일리 케어에 적용이 되면 궁극적으로는 그 파워가 엄청난 거죠. 그리고 저는 더 기본에 충실하고 싶은 거는 수분 섭취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목 운동. 사실 뭐 목을 운동 많이 하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계세요. 네네. 사실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우리가 이제 근육도 강화되고 또 피부도 운동을 한다고 해서 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탄성 섬유가 오래 유지가 됩니다. 가만히 있을 때가 노화가 되게 빨리 와요. 물론 이제 눈가주름은 이제 많이 찡그리니까 주름이 생기는 거지만 목 네. 같은 경우는 찡그리거나 소소한 근육의 움직임이 아니라 네. 크게 움직이죠. 그래서 그런 잔주름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쪽에 그런 초점을 맞춰서 목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좋고 또 한 가지 이제 젊은 층에 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사실 목 가로선은 선천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네네. 이렇게 목을 숙이고 있는 운동을 많이 하시면 네. 운동이라기보다는 자세를 많이 취하시면 네네. 목 주름이 더 강화되고 등도 좀 꾸부정해지지만 사실 목 주름이 더 깊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새 이제 나가서 보시면 다 이렇게 스마트폰 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뭐 상당히 길어요. 네. 그런 시간 동안 우리 목은 쭈글쭈글해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거고요. 뒤로 가끔씩 스트레칭 해주시고 반대쪽으로도 운동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너무 높은 베개에 베지 말라고 하고 스마트폰은 보지 마라 할 수 없으니 이렇게 의식해서. 네. 목을 안 숙이고 좀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작은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그게 나비 효과가 돼서 나중에는 굉장히 크게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이 딱 봤을 때 그러면 목 운동 뭐 해야 되지? 아마 할 것 같은데 딱 하나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네. 이렇게 목을 뒤로 최대한 젖힙니다. 익스텐션이라고 하죠. 네네네. 목을 젖히고 기왕이면
견갑골이죠. 이 날개 쭉지 그거를 거의 붙을 정도로 모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네. 한 10초 정도 10초.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익숙해지면 한 30초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쫙 풀어주면 손이 약간 찌릿찌릿하세요. 네네. 이렇게 되면 일단은 목이 되게 맨날 이렇게 숙이는 근육만 쓰다가 긴장돼 있던 특히 게. 저희는 아시잖아요. 네네. 이렇게 시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뒷골도 땡기고 네네. 그러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목을 이렇게 신전시키면 이 목의 어떤 노화도 예방이 되는 뿐더러 저는 이 팔을 많이 쓰시는 분들, 어깨를 네. 많이 쓰는 분들은 디스크나 음. 뭐 이런 협착증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된다. 돼요. 제가 발명한 건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배웠습니다. 저도.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그동안 계속 스마트폰 보시느라 숙이고 네. 또 일하시느라 이제 어깨 쓰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풀려요. 근데 이게 운동도 그렇고 다이어트도 그렇고 우리가 한 번 해서 효과를 보진 어렵죠. 네. 습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하고 이렇게 등을 어깨를 붙여주면서 목을 뒤로 신전시키는 이런 운동을 이제 하루에 한 3-4번 정도 단 5초라도 해주신다면 그게 이제 쌓이면 나중에 저한테도 고마워하실 거예요. 네.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하면 되겠네요. 네. 이게 상당히 저도 이게 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손이 약간 찌릿찌릿하는 이런 경추 쪽에 디스크 증상이 살짝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병원 갈 시간도 없잖아요 저희가. 네네. 가서 뭐 진단받기도 두렵고 에이 모르겠다 뭉개다가 이걸 하고 나서는 지금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목을 안티에이징하는 목적과 여러 네. 가지 우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데 이런 운동이 중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모든 시술이 동전의 양면처럼 잘못되었을 때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체적인 플랜 중에서 혹시나 뭐 만에 하나 잘못될 수 있다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하는 모든 시술은 100% 안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스킬을 연마해야 되는 건데 사실 목은 얼굴에 비해서 심각한 부작용이 잘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주로 약간 미숙한 숙련되지 않은 테크닉을 구사함으로써 약간 좀 울퉁불퉁해진다든지 아니면 결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울세라를 하다가도 피부에 약간 화상을 입는다든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킨 부스터도 염증을 유발한다든지 그런 소소하다고 하면 소소한데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클 수 있죠. 그런 부작용은 항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쉽게 생각하거나 아주 익숙한 시술도 늘 집중하고 또 초심을 가지고 시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미용 시술은 양면성이 있잖아요. 네. 과하면 어색해지고 또 잘못하면 부작용 생기고 그래서 늘 이 미용 의사들은 상당히 리스크를 갖고 살아갑니다. 다른 직장에 비해서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무리한 시술보다는 아주 안전한 시술 위주로 가고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이제 스킬을 갈고 닦아야 돼요. 그것만이 길이 아닌가. 네. 혹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새 이제 레디어스가 조금 인기를 얻다 보니 네. 많은 시술들이 이루어지고 또 필연적으로 많은 부작용 케이스들이 좀 보고가 됩니다. 저한테 주로 많이 오시는데요. 식염수를 안에 좀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워싱이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축축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퍼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미숫가루를 드셔보시는 모르는데 미숫가루를 물에 섞다 보면 한 곳에 뭉치는 네, 잘 섞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실 때 뭐가 퍽 들어오죠? 네네. 그 안을 보면 굉장히 드라이한 경우가 있어요. 아. 코팅돼서 안에 물이 못 들어가. 그런 상황하고 매우 흡사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으깨야죠. 숟가락 뒤쪽으로 이렇게 으깨는 게 좋죠. 흔든다고 그게 안 해결되죠. 그래서 으깨려면 일단 그 안에 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물을 뿌려주고 숟가락으로 으깨듯이 손으로 강하게 마사지를 하거나 아니면 진동기로 강한 바이브레이션을 해주거나 혹은 레이저로 열을 좀 가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뭉친 입자를 다시 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워싱, 바이브레이션, 아주 강한 마사지 이렇게 해서 주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한 번에 해결은 잘 안 되니까 여러 번 하시다 보면 점점 좀 좋아지고 그걸 환자가 볼 때 안심을 좀 하세요. 좋아지겠구나. 처음에는 엄청 이제 걱정하시다가 한 번 하니까 좀 좋아졌네요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을 좀 놓게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환자 관계가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슬기롭게 극복하면 오히려 그 환자는 원장님에 대한 신뢰를 더 많이 가질 거고 그런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제목이 아직 뭐 엄청 늙은 건 아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어떻게 시술하시는지 좀 시술실에서 좀 시연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네. 알겠습니다. 시술실로 가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할 때는 조금 숙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좀 문제가 잘 보이죠. 보면 두 개의 주름이 있으세요. 가로.
그렇죠. 예. 가로주름. 이게 보통 대부분 일반적인 주름이고, 근데 뭐 심하진 않으세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스트레스인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젊은 분들은 이렇게 두 개의 기찻길이 있다 했을 때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시술을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 가로주름은 간단하게 필러로 많이 해결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필러 이렇게 조금씩 넣어서 네. 진피 내에 주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 약간 울퉁불퉁하지만 며칠 지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네. 많이 메꿔지게 되죠. 네. 논두렁 메꾼다라는 느낌으로 좀 하고 있고요. 네. 주로 저는 바늘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캐뉼라를 사용하면 깊은 층밖에 못 들어가니까 좀 아쉬워요. 겉에 이렇게 샤프한 선들은 얕게 주사를 해야지. 그래서 약간의 뭐 주사바늘 자국이나 멍이 조금 들거나 그럴 수 있는데 목은 또 그렇게 상대적으로 가려지기가 쉬워서 그게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그리고 지그재그로 톡신을 보톡스를 이렇게 놔줍니다. 아주 인트라더말로 진피내에 아주 소량씩 주사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 목주름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위아래에 존재하는 근육이 서로 수축하는 건데 그걸 풀어줌으로 해서 릴렉세이션 되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피는 효과가 살짝 나타나요. 필러랑 보톡스를 섞어서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가로주름의 치료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싹 잡아서 워낙 탄력이 좋으시네요. 어떻게 주름을 만들기가 어렵네요. 이렇게 했을 때 주름이 생기죠. 짜글짜글한 주름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층별 치료로 접근합니다. 멀티 치료로 EBD,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 그다음에 뭐 안에 깔아주고 겉에 주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레디어스를 만약에 한다 했을 때 가장 좀 어려운 시술 중에 하나죠. 레디어스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수화부터 그리고 주사 후 후처치까지 다 중요한 부분인데, 주사하실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관을 이용하잖아요. 캐뉼라를 이용하는데 목은 상당히 곡선입니다. 이마처럼 판판한 게 아니어서 가다 보면 레이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층이 나는 여기로 왔는데 가다 보면 굉장히 피부 밑으로 들어가요. 가깝게. 그래서 결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서 찔러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 여기서 많이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서 무리하지 않게 주사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캐뉼라를 살짝 밴딩 시켜요. 저는 살짝 곡선을 만들어주면 비교적 이렇게 잘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무리하지 않게. 근데 주로 이제 이렇게 엔트리 포인트, 즉 자입점을 한 5개를 만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8개 만들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집중하는 부위는 이 앞쪽이에요. 왜냐? 우리 환자들이 거기를 계속 얼굴을 이제 거울 볼 때 보고 그쪽을 제일 신경 쓰죠. 그래서 가운데를 확실히 좀 교정을 해줘야 된다 해서 저는 이쪽을 많이 집중하고요. 측면에 넣으면 약간 리프팅 효과도 있어서 측면도 이렇게 같이 넣어줍니다. 주로 귓볼선으로 잘라서 앞쪽에 주로 시술하고 뒤쪽은 굳이 하지는 않고 있어요. 목에 대해 치료를 한다지만 사실 보이는 부분이 신경 쓰이니까 막 뒤나 이런 데를 하진 않겠죠, 지금. 그렇죠. 근데 사실 뒤를 우리가 뒷덜미 이 토끼 목 이렇게 뒤에 잡으면은 여기가 쫙 펴지거든요. 여기 잡으면 이게 펴져요. 그래서 이 뒤를 이제 공략하는 시술도 요새 좀 있어요. 주로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 사용하죠. 뭐 울세라보다는 고주파. 저는 이제 선이라는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이렇게 곡선을 전달할 수 있어요. 에너지를. 그래서 두피나 뒷목을 할 수 있어서 뒷목을 많이 하면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약간 목이 앞쪽이 영향을 받아서 펴질 수 있다. 우리가 울세라를 이쪽에 하면 가운데가 좀 당겨지잖아요. 여기를 꼬집으면 이제 당겨지는 그런 원리죠.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조금 고민을 앞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물론 보이는 앞쪽이 제일 중요하지만 뒤쪽에서의 어떤 타이트닝을 통해서 앞이 당겨지는 효과.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다가 실을 넣는 걸 좋아해요. 이중턱에. 근데 이중턱 자체를 해결하는 거가 첫 번째 목적이긴 한데 이걸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당겨주 고개 싹 내려올게요. 이걸 여기 이렇게 당겨주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피부가 당겨 올라가요. 그래서 목을 직접적으로 실을 넣어서 당기는 거는 이제 좀 위험하고요. 너무 움직임이 많으니까. 이중턱을 딱 당겼을 때 이렇게 당기면 피부가 딸려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이제 목의 어떤 리프팅을 돕는데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 목 거상 수술은 얼굴만큼 그렇게 쉽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절개도 굉장히 까다롭고 흉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수술이라고 한다는 거는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치료잖아요. 일반인들이 선뜻 할 수 있는 치료는 아니어서 지금처럼 비수술적인 치료를 충분히 이제 해보고 정 안 되면 수술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늘 그렇듯이 미리미리 이제 좀 외양간을 소 잃고 고치기 전에, 소를 잃기 전에 이제 좀 미리미리 강화시켜줘서 예방을 하신다면 굳이 수술로 갈 일은 많이 이제 예방이 되고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아직 젊은 목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톡스 정도로 예방하면 좋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보톡스가 사실 근육을 이렇게 릴렉스 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피부층이 났을 때 피부가 조금 타이팅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스킨 보톡스, 더모톡신 이런 거 하는데 목에도 그렇게 쫙 깔아주면 목 전체가 좀 뽀샤시해집니다. 그리고 약간 짱짱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기왕이면 네. 저 같으면 보톡스랑 스킨 부스터, 주베룩 같은 거 섞어서 이렇게 인젝터로 주사를 하면 일석이조죠. 둘 다 효과를 나타내고 네. 또 안전하게 주사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안 아파요. 그래서 제가 즐겨하는 셀프 시술. 선생님 좀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네,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리일 피부과의 장애인 최호성 원장님을 모시고 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목 얘기 나누기 전에도 피부업계 전반적으로 원장님의 경험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저한테도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네. 이렇게 또 유명하신 분이 찾아주셔서 네. 영광이고요. 네. 또 저희 병원이 이제 갓 오픈한 병원이라 많이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또 목에 대한 고민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네. 또 보시고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